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벌써 다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에 집중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장처럼 저희도 발 빠르게 전략과 종목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장은 벌써 토요일에 들어선 것 같아요.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도 쉬자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후장은 어떻게 보내야 그래도 좀 보람찰까요? 자, 잘 보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다우 증시하고 나스닥이나 이런 뭐랄까 이제 해외 지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오늘 포인트 자체가 넘어가지 못하는 포인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0.18%가 지금 소폭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무게감을 두고 있고, 7월 달이 아니더라도 또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는 무조건 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이 미국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미국이 급하게 달려갔던 게 2008년부터 급하게 올라갔을 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증시가 크게 올랐던 것이 또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뭔가는 해줘야 되는데요. 그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림이 아직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으로 먼저 해주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예. 그러면 1년에 보면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7월 18일이 이제 금리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날인데, 지금 이주열 중앙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던 것이 7월 달 우리가 미국이 저 정도까지 생각할 줄 몰랐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금리라는 것을 건드려버리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만을 생각을 했을 때 주식시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시너지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것을 7월 달에는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미국장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이 달려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한번 동결을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지 못하고 미국장만 달려가는 그런 움직임만 볼 수 있다. 사실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미국장이 달려가는데 우리나라 장이 안 올라가면 그때만큼 짜증날 데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 투자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18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리기도 십상인데, 그래도 이 유망주 때문에 우리가 시청률 1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막 밀려서 올라갈 것 같은데 5월 달에 주셨던 유망주 두 개가 20%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INC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7,0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누적 수익률 34.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NC, 대단하세요. 자, 일단 우리 5월 10일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추세가 타면서 오늘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런 고가 권역에서 사면 이제 급등락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사줘야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주 관점으로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이 종목군은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 만큼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 일단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에서 오늘 거래량도 상당 부분 붙었고, 이 거래량 자체가 앞에서 봤던, 자, 요렇게 보시면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보 좀 거래량이 뚫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붙는다 보고요. 오늘 고가 권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조정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겠고, 자, 텔레칩스도 빨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텔레칩스도 고가 기준으로 21.7%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5월 14일이면 여기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것도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꺼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왔던 물량이 있다면 조금 부담되는 금액은 좀 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업황을 보면서 들고 가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수익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저희 또 오늘 유망주 있으니까요. 진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더블 체크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추천주 중에서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선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상로 전문가 따라잡기가 대세인가요? 우리 이것도 유망주였잖아요. 바로 어제요. 네, 안 되겠네요. 왜 남의 종목을 또 뺏겨가지고 또. 자, 농담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네네. 로보로보, 슈픽앤코리아, 오텍 등이 추천이 됐더라고요. 뭐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가 제가 추천했던 거였어요. 로보로보도? 그러니까요. 우리 일단 슈픽앤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픽앤코리아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 케이스 업체인데 3월에 미국에서 뭐 팩 잘 팔린다고 해서 급등했다가 요즘 들어서 딱히 모멘텀 될 만한 이야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은 슈픽앤코리아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슈픽앤코리아는 뭘 하는 기업일까요? 휴대폰 케이스요. 그러니까요. 휴대폰 케이스, 뭐 휴대폰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붙여서 하면 휴대폰 케이스 및 기타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업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슈픽앤코리아가 조금 더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 바로 아이폰에 대한 케이스를 좀 더 특화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이 나타날 때마다 주가도 움직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자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휴대폰 케이스를 찍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타 액세서리까지 함께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타 액세서리를 팔아가지고 주가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많이 올랐죠 사실. 4월이 고점을 찍고 네, 맞습니다. 지금 조정되고 그런 있네요. 이런 것들을 또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밑에서 매집 가격을 보면 한 45,000원, 뭐 5만 원 정도 자리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이 지금 밑에. 그럼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요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약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송에서도 했는 거예요. 시대빨간 투자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올랐는데 이거 이후에 조정 보이고 반등 나왔는데 이 반등의 윗꼬리가 딱 달립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 윗꼬리를 자세히 보시면 자, 앞에서도 윗꼬리고 여기서도 윗꼬리예요. 그럼 요런 윗꼬리들을 이어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자, 요런 자리가 되겠죠. 자, 요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맞고 빠지는 그림, 그다음에 맞고 빠지는 그림이고 여기서도 반등 나왔지만 맞고 결국 빠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자리, 자, 여기서 지지를 해줬던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렇게는 또 한번 그어보자고요. 그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여러 번 받았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여기를 투매를 겪으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밑에. 그 말은 여기서 이제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 돌파할 때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겠죠. 안신앵커님 그냥 기침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자 그만큼 이 자리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뭔가 혁신적인 산업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고가권역이고 지금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힘들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5월에 추천을 했던 유망주가 워낙 잘 나가서 깜빡 잊었습니다. 이 종목도 유망주였고요. 이미 2배 수익률을 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관심 다시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상이몽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추천주도 다 같이 만나보시죠. 어떤 종목이 추천이 됐을까요? KPF, 오로라,
오로라도 우리 유망주였잖아요. 올라라에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로 따라잡기. 뭐 이 밖에 LG 디스플레이, AP 시스템 등이 추천됐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네. KPF 한번 해보시죠. 네. KPF요. 볼트, 너트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을 로봇 관련주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던데 로봇에 볼트, 너트 들어가서인가요? 네. 우리 안신 앵커님 오늘 예습을 안 해오셨네요. 자, KPF가 얼마 전에 우리가 2018년도에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하나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로봇 관련 정밀 감속 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이 관련주가 로봇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SSB 테크? 네, 공부하셨네요. 공부했죠. 예. 자, 이 일부러 못 맞추는 척 하기도 엄청 힘든데 우리 안신 앵커님 연기를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KPF 자체가 지금 현재 앞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로봇 관련주에 이제 편입이 됐고 이 기업이 이제 주로 하는 본업이 이제 화스너, 앞서 얘기했던 화스너라는 게 이제 볼트 너트를 얘기합니다. 그 볼트 너트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지금 판매 매출이 많이 나타나냐면 바로 일본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키워드는 바로 앞에서 로봇, 두 번째 바로 이 화스너,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볼트 너트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기겠습니까? 그죠? 이런 분야 자체는 갑작스러운 시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로봇 관련주에 대한 그 로봇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서서 꾸준한 이런 뭐랄까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해오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가 과매도 구간을 접어들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 자체를 우리가 한 가지 좀 본다면 하단 자체를 먼저 꺼본다 한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4,200원대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냥 그 중간 지점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요런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지지를 반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했지만 저항에 맞고 빠졌던 자리, 그 자리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는 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과매도를 주고 거래량이 또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격적인 변곡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밑으로는 로봇 관련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안 깨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 지금 자리에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자리부터는 오히려 좀 더 상단에 있는 뭐 상단 자리가 이런 자리가 또다시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는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냥 꼽아서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을 들려줬더라고요. 출하량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던데 그동안 적자 때문에 허덕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도 예전에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뭐랄까요, 디스플레이 장비, 그럼 그 디스플레이 장비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에 들어가는 장비지만 지금 요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용 장비를 출하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최근에 이 자동차들을 보면 고사양 자동차들의 중간에 뭐랄까 이제 그 대시보드에 있는 거기 판이 엄청 큰 판들이 많이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벤츠 시리즈도 보면 안에 판이 엄청 크죠. 네. 그 고사양 차들이 그렇게 판이 크게, 계기판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데, 그럼 콕핏이 크게 나오다시피 하니까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면, 급등하고 네네. 오늘 되돌림 하락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하단 자체가 한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항상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지금 밑으로 하단에 머물러 있는 자리인데, 요런 자리 주봉을 조금 한번 돌려보시면, 자, 이제 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요런 자리가 한 17,500원대가 이제 시세를 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빠졌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세가 바뀔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KPF, LG 디스플레이가 더블 OK 받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드리려고 진도 빨리 뺐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뭘까요? 네, 그림 보시면 이제 NHN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잠깐 차트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이제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뭐 쭉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했네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NHN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주가가 변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일단 앞서서 다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봤던 우리가 NHN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런 한 게임이 NHN이거든요. 그런 게임 산업이 이제 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늘어나는 것이 결제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한 번씩 결제를 하는 창을 보면 KCP라는 단어나 뭐 페이코라는 단어를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결제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뜨는 거죠. 그럼 페이코는 온라인 페이고 요거 KCP는 한국 사이버 결제를 줄임말이 KCP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벅스라든지 뭐 여행박사, 티켓링크, 뭐 파티, 뭐 IT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는데 이런 분야를 다 통틀어서 지금 NHN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서서 이 NHN이 주가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바로 2019년 5월 달에 주가가 한번 빠졌어요. 왜 빠졌겠습니까? 바로 게임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보면 나머지의 광고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익 자체가 상쇄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는 좀 더 상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중소형주의 대형주로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요 NHN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매수가는 82,700원, 83,400원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108,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게임주 주셨고 오늘은 게임주를 탈피하려고 하는 종목을 주시네요. 유망주, 액토주 소프트, 오늘은 HN까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다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6월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